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 0.1%씩 0.001%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치유에도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한진희님 또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30년 중증 아토피로 스테로이드 30년간 썼었는데 그걸 자연 치유로 끊어낸 한진희라고 합니다. 일반인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혼자 끊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도 물론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한의원에서 자연 치료할 때는 가급적 스테로이드를 좀 끊도록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스테로이드를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그때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걸 혼자서 극복하신 그런 사례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모셨습니다. 나중에 인스타그램은 아래에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접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얘기들이 있으시니까 지난 편에 이어서 3년 동안 음식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좋아졌는데 맞아요. 한 80% 정도는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네. 하는 와중에 이번에 이제 단식 지도를 해주시는 약사님을 뵌 거예요. 그분은 본인의 딸을 이제 자연치료 고치신 거 양약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 이제 2주 단식 프로그램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도를 받은 다음에 그걸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계속 네. 이제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약사님께서 양약을 쓰진 않으시고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거에 단식을 일단 시키고 한약 치료에서도 사실 단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단식이라기보다 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쵸. 식사를 확 줄여라. 그래서 1편에서 말씀하신 들어오는 80%. 음식물을 일단은 상당히 줄여야 내 몸에서의 자연 치유력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네. 단식을 하시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과 같은 거고 또 이제 제가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햇빛을 보고 햇빛 보고 자연 속에서 네. 어싱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맨발 걷기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를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풍욕이라고 네. 있어요. 풍욕을 혹시 몇 번 하셨어요? 9번? 30분짜리였어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고 있는 네네네. 풍욕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 했었죠. 네. 자연 치유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일본에 있는 박사님께서 니시요법 중에 모관 운동 뭐 이런 게 맞아. 있는데 그 중에서 풍욕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암 환자분들이나 면역계 환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한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신 같은 경우에도 자꾸 자연에 있는 발에서 접촉을 해서 발부터 이제 순환을 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약간 미신 같아요. 이게 과연? 이게? 그리고 바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스테로이드 쓰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맨날 첫날 걸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3, 4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0.1%씩 0.001%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에 쓰니까 조금 늦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대략 맨발 걷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소화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대부분 다 체력적인 면이나 몸에서의 순환에서 느끼는 거는 3개월 안에 다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피부는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효과를 보는 거라 조금 더디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랬구나. 예. 근데 어쨌든 어느 날 보니까 좋아져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첫 번째 햇빛을 자주 본다. 햇빛 꼭 보셔야 돼요. 밖에서 우리나라에서 맨발 걷기를 하려면 햇빛을 보니까 햇빛을 보고 자연 속에서. 네.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 하시고 풍욕하시고 너무 덥게 지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전라도 어디 가면 칸막이를 해놓고 네. 풍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산속에서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너무 좋은데.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게. 제일 좋은 그런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명상도 하셔서 저는 명상 지도자기도 하고 네. 명상 자체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 0.1%씩 0.001%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치유에도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상향을 하지만 좋아졌는데 또 뒤집어지고 이거를 저는 이제 1년에 2번씩은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처음에는 8개월 뒤집어지던 게 6개월 뒤집어지고 3개월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좋아졌는데 또 갑자기 나빠지면 마음이 꺾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내 멘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 명상을 원래 하신 거예요? 멘탈 잡기 위해서 명상을 하신 거예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명상 그 전부터 하긴 했었고 혹시 어떤 식의 명상을 주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상이라고 하면 알아차림이긴 하죠. 내가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 네. 건지에 대한 눈 감고 내 호흡을 알아차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내 발바닥의 느낌이나 볼에 스치는 바람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본다든지 그런
그런 것들이었어요. 명상으로 일단 나의 멘탈을 잡으셨고 맞아요. 그 멘탈 중에서는 명상의 힘으로 나의 피부를 네.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피부가 항상 들락날락하니까 네. 다른 치료보다 훨씬 더 이 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 싶을 때 진짜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환자분들이 막 우실 때 그럼 저희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부터 명상하라고 시켜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얘기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얼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어쨌든 나빠졌어. 좋아는 나빠졌어. 네. 하지만 처음보다 좋아졌잖아. 아, 그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그거에 대한 위로가 되면서 네. 앞으로에 대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의 얘기 쓰는 거 아, 또 좋은 한번 방법이에요. 권유해보세요. 네네. 하루에 3개 정도.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옷을 못 입게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일단 사회생활을 거의 제대로 저도 한 3년 넘게 했거든요. 아. 제대로 못하게.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되게 위축이 돼요. 왜냐면 나이가 지금 한창 사회생활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 일 자체도 못하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팔다리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구나. 이거에 감사하자. 네,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니까 감사의 얘기 써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 이거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좋은 분들, 상황이 좋은 분들도 감사 일기를 쓰면 좋은 일이 더 많이 맞아. 일어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항상 뭔가 안 좋을 때 쓰려고 하기보다 좋을 때 미리미리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생활 환경도 엄청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일단은 몸한테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향수 절대 안 쓰고요. 매니큐어 안 바르고요. 그다음에 세제 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세제 안 써요. 어떤 세제? 베이킹소다, 아. 구연산, 과탄산. 네, 과탄산소. 네, 그런 걸로만 이제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섬유유연제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옷 재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천연 섬유만 입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면이랑 네. 린넨 정도? 사실 울도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면 소재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폴리에스테르는 피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거 진짜 안 좋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옷 같은 것도 여자분들 특히 폴리에스테르 속옷 되게 안 좋거든요. 인공향을 생각보다 이게 영향이 큰데 모르는 분들이 많죠. 정말 많아요. 특히 이거 뇌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오감 중에 코가 바로 뇌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인공향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디퓨저 같은 거는 절대 쓰지 마시고 캔들도 안 쓰시는 게 좋고 또 인센스 이런 것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페브리즈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환경에서의 독소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압축해서 팁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3년 정도 경력이 어떻게 보면 끊겼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계획이 있죠. 일단은 제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치유받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좀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음식 식재료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조리도구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가지고 자연치유에 관련된 다이닝을 오픈하는 게 목표이긴 해요. 여러분들의 식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네. 아토피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고 그 마음을 또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토피의 상태는 본인의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일까요? 저는 99%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저는 피부를 벗고 싶었어요. 피부를 벗고 싶었는데 피부를 안 느낀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알 것 같아요. 뭐든지 자연스럽다고 하는 걸 못 느낄 때죠. 맞아요. 네, 가려우니까 피부를 느끼는 맞아요. 네, 그 맞아요. 말씀 참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환자분들께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만 하고 전달해 주시면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0.1%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내 피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과 이어서 이번 편에서도 치료적인 면은 한의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생활 습관이 기반되지 않고 치료만 너무 믿다가 오히려 그런 치료가 나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치료보다 생활 습관,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처음에 어떤 원인들 이런 것들 더 파악을 하셔서 그걸 먼저 끊어내시고 자꾸 안 하는 습관을 해야 나중에 치료가 다 되더라도 그걸 유지시키는 힘은 결국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방송 프로에
프로에 나가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사가 필요 없이 혼자서 치유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의 자연 치유를 믿으시고 그렇게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라.